안녕하세요. 즐거운 생각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허브는 263번째 기나나무입니다. 기나나무는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하지만 키네네라는 그런 약품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라일락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꽃이. 이거는 페루비안 박이라고 부르는데 열대 지방에 가면은 항상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황열병, 옐로우 피버죠. 그거하고 나머지 하나가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의 유일한 약이 20세기까지, 20세기 중반까지죠. 20세기 중반까지는 이 키네넷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말라리아 걸리면 죽거나 아니면 키네넷을 먹거나 둘 중에 하나여서 엄청나게 많은 이권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문익점 선생이 그때 청나라였나요? 명나라였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고려시대 때니까 뭐 청나라 아니었겠네요. 원나라쯤 됐을 것 같습니다. 원나라에서 금지하는 그 목화 씨앗을 갖다가 부통에다가 몰래 숨겨 들어오긴 했는데 이 키는에도 씨앗을 외부에 반출을 못하게 했거든요. 이게 독점이면 항상 엄청나게 돈을 벌죠. 그러다가 네덜란드인이 빼돌립니다. 그걸 빼돌려 가지고 네덜란드하고 영국에다가 팔려고 그랬는데 영국 사람들은 그때는 그냥 시큰둥했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원래 그때 장사 속이 밝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다가 성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이게 열대 상록수니까 네덜란드 그때 점령하고 있었던 인도네시아 이런 데다가 재배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버니까 그제서야 영국도 그걸 뛰어들어가지고 인도 그때 영국이 인도를 지배를 했었죠. 뭐 이런 쪽에다가 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열대 지방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쯤에 그 합성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가치는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이 재배가 되고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가난한 나라는 더 그렇겠죠. 이 학명은 그래서 키네코나 스팟인데 이 SPP라는 거는 이 그냥 여러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 친코나 속에 한 20개가 넘는 종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같은 약효를 갖고 있어요. 약용면 아까 그 통명에서도 보셨겠지만 통명이 페루비안 박이잖아요. 껍질을 약으로 씁니다. 이걸 한글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 기나 나무뿐 아니라 여러 개 통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계관인데 이게 키네네를 음차한 겁니다. 그런데 우스운 게 이게 금계관 그러니까 개가 사실은 그 껍질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루비안 박이니까 껍질이잖아요. 그 페루 껍질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걸 음차하면서 금은 뭐 그냥 뭐 비슷하게 갔다 온 거고 개는 이제 계피나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비슷하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개가 그 닭도 개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쓸 때는 이 닭을 갖다가 표지로 내세우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닭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냥 이걸 여러 만병통치약으로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금계랍을 이 회사에서 뭐 새로 만들어서 조금씩 하는데 이게 말라리아 치료에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예를 들어서 열을 내리는 해열제로도 쓰고 그리고 소화불량에도 쓰고 물론 분량이 좀 달라요. 가장 우스운 거는 아이들 젖대는 데도 썼대요. 이게 엄청나게 쓰거든요. 그래서 원래 아이들이 이제 엄마 젖을 빨잖아요. 근데 젖댈 때가 됐는데도 계속 찾으면 젖 꼭지에다가 이제 금계락을 조금 발랐대요. 그러면 이게 딱 빨다가 쓰니까 이제 다시는 안 찾고 이랬다고 합니다. 이게 그 금계락 그 기나나무인데요. 한 10m 정도까지 자랍니다. 라일락하고 꽃은 비슷한데 크기는 엄청나게 크죠. 통명부터 보겠습니다. 친커나 제수스
제스윗 스박, 이게 영어 통칭인데, 이 친코나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게 스페인 총독, 그러니까 그 남미를 다스리는 스페인 총독이 원래 그때 친코나 백작이었어요. 근데 친코나 백작 부인이 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이 추천해준 이 게나 나무를 로 어, 치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그때 17세기에 이 이름으로 학명이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한글은 기나나무, 키나나무, 키나나무는 아까 키네네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신코나나무, 그리고 금계랍, 이거는 음차한 거고요. 이거는 페루 원산의 상록수인데 사실 그때 페루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페루하고 위에 에콰도르 뭐 그 근처, 그러니까 잉카 지역, 열대 지역 그쪽이 전부 원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전 세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나 영국령 인도를 포함해 가지고 모든 열대 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줄기는 5에서 15m까지 성장을 하고요. 잎은 타원형으로 마주보기로 형성됩니다. 꽃은 라일락처럼 생겼는데 향도 되게 좋고 장미색이나 보라색으로 계열합니다. 효능은 수렴제, 해열제, 자궁수축제, 강장제 이렇게 쓰는데 소량을 투약하면 해열이나 소화불량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세기 중반에 말라리아가 합성되기 아니, 키네레가 합성되기 전까지는 유일하게 말라리아에 듣는 그런 약이었고 구강 세척으로도 좋고 자궁수축 효과가 있어서 임신 중에는 사용하면 안 되고요. 다만 출산 때는 사용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수축을 해야 되니까. 이게 바로 그 페르비안 박, 그러니까 껍질인데 신기한 거는 이 껍질을 벗겨도 나무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그 채취를 할 수가 있겠죠. 사용법은 이게 강하기 때문에 의학적 감독하에 소량만 해야 됩니다. 그 우려서 마시는데 그러니까 한 컵의 물에 한 티스푼 정도, 이게 차 마시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걸 많이 마시면 안 되고요. 하루에 반 컵만 마셔야 되고 토탈 해가지고 한 컵이나 두 컵 정도만 마셔야 됩니다. 그 이상 마시려면은 좀 위험할 수 있고요. 팅크는 한 번에 5방울에서 30방울 정도를 하면 됩니다. 이건 열매예요. 자, 이 내용을 제가 다음 카페 427번에 정리됐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